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릭의 바르셀로나는 승점 6점이 되며 바이에른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2020년 플릭은 바이에른을 상대로 2대8로 패배한 것을 포함해 6연패 끝에 201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바이에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리 케인은 동점골을 성공했지만 레반도프스키와 라피냐의 해트트릭에 패배했습니다. 오늘의 경기로 바이에른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에서는 수비적으로 형편없는 FC 바이에른이 한지 플릭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의 고통스러운 재회에서 가장 쓰라린 축구 레슨을 받았다고 평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벤피카와 챔스리그 4차전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하며 그 후 바이에른은 파리 생제르맹과 승부하게 됩니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지만 현재 순위로 보면 바이에른과 파리는 플레이오프를 해야 합니다. 1위에서 8위까지는 16강을 직행하고 그 해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 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은 9위에서 24위 팀으로 대진 추첨은 2025년 1월 31일에 진행됩니다. 9위에서 16위 팀은 시드를 배정받아 17위에서 24위 팀과 맞붙게 됩니다. 또한 시드를 받은 팀은 2라운드에서 홈코트를 배정받게 됩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101회에 패스 정확도 99%로 87개 중 86회를 성공시켰고 롱패스는 11회 중 10회를 성공했습니다. 드리블 시도는 1회 성공했고 클리어링 1회, 슈팅 차단 1회, 인터셉트 3회, 태클 3회, 경합 6회 중 4회 성공, 공중 경합은 4회로 100%를 기록해 수비 중에선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실점은 센터백 잘못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재는 초반에 첫 골을 실점하고 우파메카노와 혼선을 빚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전방 수비에 여러 약점을 보임. 레반도프스키가 1대1을 만들기 전에는 로페즈에게 너무 쉽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살짝 밀치든 안 밀치든 김민재는 좀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1대4에서 그의 수비도 불안했습니다. 파리냐와 함께 라피냐에게 점수를 내준 데 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 나가서 경합에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1대2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라피냐가 3대1을 만들기 전에 수동적으로 막았고 궁극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경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대4가 되는 상황에도 그는 오프사이드만 요청했습니다. 3골을 실점하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했습니다. 1대0 전에는 거친 경기에서 자주 그렇듯이 크게 움직이다가 중요한 경합에서 패했습니다. 1대2로 뒤지기 전에는 헤딩을 잘못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우파메카노와 1대4가 되기 전 한 차례 강력한 선방을 펼쳤습니다. 한국 선수는 레반도프스키를 맨 마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0대1이 되기 전 레반도프스키는 김민재를 바르샤 하프 진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1대2 전에는 헤딩을 시도하다 로페즈에게 살짝 밀려 공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판단으로 실점한 첫 2골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페널티 지역에서 잘 수비했습니다. 하지만 롱패스의 약한 모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FC 바이에른은 경기 내내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를 막기 위해 피치 위를 누비기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상대 선수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듀오는 뒤쪽에 많은 공간을 처리해야 했고 그중 일부는 자신들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파메카노는 바르샤의 윙어들이 교체 투입된 오른쪽 측면 수비수 게레이로를 몇 번이고 제치고 오른쪽 측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제때 방어하지 못했고 세 번째 골에서처럼 간신히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점수는 바이에른의 센터백 듀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콤파니의 전술에는 더더욱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파메카노는 박스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비에 임했고 피치 위쪽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코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경기가 도망가던 날에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한 골은 득점, 다른 한 골은 가까스로 실점.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을 이기게 할 수는 없었지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잉글랜드 주장은 자기 진영에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했고, 심지어 바르샤가 바이에른의 취약한 측면을 돌자 수비를 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득점 터치와 깊은 곳에서의 엄청난 패스는 바르셀로나의 여러 줄을 가로질러 바이에른 윙어를 차단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이번 경기에 데뷔했고 다음 경기에도 데뷔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 전체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케인은 조각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기운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은 패배를 인정했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큰 패배입니다. 우리는 나쁜 출발을 했지만 동점골을 넣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골을 허용할 때까지요. 제 생각에는 김민재에게 파울을 했습니다. 하프타임 직전에 세 번째 골을 허용해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인내심과 통제력을 약간 잃었습니다. 실수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압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결과 골이 나왔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4대1이라는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경기를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축구를 하는 방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침착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능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위험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실수와 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라피냐처럼 빠른 선수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범했고 미드필드에서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바르샤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보다 더 높은 강도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원정에서 3골을 내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정말 위협적으로 보였던 순간이 있었지만 바르셀로나는 잘했고 우리가 더 나았던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카운터로 인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득점할 순간이 있었지만 아마도 마지막에 공을 너무 빨리 슈팅하려고 하다가 약간 흥분했을 수도 있고 서두르는 대신 더 많이 점유했다면 더 나은 기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배우고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왔지만 4대1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스코어와 경기 방식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고 분석해보면 바르셀로나가 우리보다 좋은 순간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압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점유와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4대1로 지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 시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은 팀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피냐는 거의 완벽한 밤을 보냈지만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졌고 명백한 패배입니다. 지금은 당장 분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경기를 분석한 다음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전반전 처음 30분 동안 그들의 선제골을 제외하고 저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골로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이 경기로부터 배우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 패배는 이번 시즌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폼 저하를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패배를 했을 때 우리는 변명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의 보험을 상대로 더 나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매우 빨리 배워야 합니다. 오늘 두 팀 모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적은 기회를 허용한 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4대1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 최고의 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기에서 교훈을 얻어 분데스리가에서 더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와 더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믿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30분 만에 경기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선제골 이후 30분 안에 인상적인 축구를 펼치고 당연히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에서 배워야 합니다. 함께 이기고 함께 집니다. 코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골을 실점하면 수비 탓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